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시아로 원장 이호건입니다. 일단 오늘 설명회를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일단은요, 그 예비 고1 학생들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저희 공감학원의 부원장이신 여은배 선생님께서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후에 과목별로 정확하게 어떻게 저희가 그 얘기했던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과목별로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이제 대략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중간에 여기 필요하시면 화장실 다녀오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은배 선생님을 모시고 입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학원 부원장 강동이라고 합니다. 예. 원장이랑 부원장이 좀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 같이 생겨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좀 맞춰서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해볼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저희 이 근처에 영통의 학원들이 대부분 지금 설명회를 대부분 끝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요즘 한참 정시 기간이라서 옛날에는 저기 보니까 이영도 소장님도 오셨는데 요번에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한참 정시철이고 요번에 그 무승이 돼버리면서 입시 기간하고 상위권 상위권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셨어요. 물송이 되면 완전히 하위권 애들보다도 오히려 상위권에서 잡아주는 게 되게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저희 그 외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성남외고하고 김포외고 같은 아이들도 1교시 시험을 보자마자 멘붕이 온 거예요. 애들이 국어 같은 경우가 이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얼마 돼서 몇 장이 넘어가야 되는데 서로 넘어가는 이게 시간이 계속 틀려지는 거예요. 애들마다 지문도 못 바꾼 게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1교시 애들이 멘붕이 확 다 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2교시 때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수학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그리고 나서 풀겠죠. 그리고 3교시 시험지를 또 받아봤는데 영어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이건 또 뭐야? 해서 완전히 영어하고 수학하고 물수능이 되면서 애들이 그러면 더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1교시 틀린 거, 1교시에서 망친 거를 더 생각하게 돼요.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같은 경우. 왜냐면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시로 가려고 해도 최하 2등급씩은 다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교시에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특히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체력 약한 아이들 있어요. 멘탈 약한 아이들. 체력 약한 아이들하고 멘탈 약한 아이들이 4교시에서 망칩니다. 이게 이제 탐구 영역 두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 입시가 되는데 이때는 몇 과목 보게 돼 있으니까 4교시에 지금은 두 과목 보죠. 그죠? 세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사가 필수가 돼버리고 그리고 탐구 영역 두 과목이 들어오는데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왜냐면 서울대 갈 6,000명 정도의 3만 명 중에서 3등급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6,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한국사 왜 보냐면 서울대 때문에 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6,000명의 학생들이 풀리게 됩니다. 한국사에서. 왜 한국사는 전체 다 보니까. 그럼 이 6,000명의 학생들이 10과목, 선택 과목 10과목에서 9개 과목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등급의 정원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오히려 한국사가 풀리면서 더 이제 특히 최상위권보다는 어디가? 중상위권 아이들의 등급이 사탐 영역에서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작년에 붙여놨던 법과 정치를 떨어뜨리자. 이건 이제 대학에서 좀 로비를 합니다. 그 일반 사회 교육과 그 안에서 교수님들이 로비를 합니다. 자기 애들 취업 때문에. 그래서 원래 법과 사회였고 정치였는데 이게 법과 정치로 붙이고 윤리를 두 과목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생활과 윤리와 사상으로.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떨어뜨려서 10과목 체제로 가자. 벌려놔야지만 애들이 분산되고 그럼 1등급이 분산된다. 다 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 또 이 로비가 들어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 먼저 좀 양력이라는 아니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우선 고등학교에서 한 7년 있었고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 담임을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학원 경력은
7년, 6년 정도에서 이제 사탐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교과는 한국사인데 역사 교육과를 나와서 한국사인데 그 서울대가 한국사를 거는 바람에 역사로는 밥을 못 먹고 살고 있고요. 다른 과목으로 이제 또 다른 거 자격증이 있어갖고 그쪽 이제 일반사회 쪽을 맡고 있는데 우선 설명해 보시면 원장님 말씀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채점 결과 분석인데요. 여기서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입시 설명 기관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물수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는 늘어난다? 재수생은 무조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2017년부터 이제 지금 2학년 애들이죠. 그죠? 2학년 올라가는 애들부터 책 개편됩니다. 수능이. 책도 좀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한번 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안 그러면 왜? 이제 내년도 안 돼서 삼수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 또 한 과목 플러스 되는 겁니다. 한국사 플러스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오히려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고2 학부모님들 계시면 내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수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수생의 수가 엄청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학생 중에 성남외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5교시 시험 학교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좋은 데로 빼줍니다. 5교시는. 제가 이따 그것도 얘기해 드리는데 5교시는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가기 때문에 그 제2외국어까지 보는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이 5교시에 갔는데 애들이 1교시 망치고 2, 3교시 되자마자 4교시 시험 대충 보고 포기원수로 갑니다. 5교시 시험 안 보겠다. 그럼 포기원을 쓰면 각 시간대까지는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4교시까지만 보고 5교시는 안 볼래. 이래버리고 그냥 다 나와버리는 게 그 학교에서만 70명이었다. 군중심리가 있어갖고요. 애들이 한 명 나가면요. 쫙 따라 나갑니다. 나 안 볼래. 그리고 학교별로 갑니다. 대부분 보면 5교시는. 왜? 좋은 학교들만 모아놓거든요. 제2외국어가 올해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대에서 걸어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따가 제2외국어 설명드리는데요. 이 제2외국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요. 공부는 안 하셔도 제2외국어는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완전히 바뀌었고요. 올해 저희 시험 본 아이들 중에서 한 과목을 살렸습니다. 제2외국어. 근데 올해부터 반영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이제 이 앞에서 채점 결과에서 초점을 맞추는 과목은 제2외국어입니다. 공부를 꼭 하시라는 건 아니라 딱 두 과목에서 운만 좋으면 충분히 다른 과목 대체한 과목이 되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결과 보시면요. 매년 수능 인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수능 보겠다 해서 8월달에 원서를 접수를 하면 64만 명, 65만 명 또는 62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데 요번에는 63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63만 명이 응시했는데 재학생 44만 명 그리고 졸업생 13만 3천 명인데 졸업생 안에 상수생 다 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애들까지 이제 쳐져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2014년 재작년 수능을 보시면 65만 명 중에서 졸업생, 재학생 합쳤더니 뭡니까? 63만 명 정도 되죠. 2만 명 빠졌고요. 여기서도 한 3만 명 빠졌습니다. 매년 빠지는 이유가 응시는 해놓고 시험 보러 안 가는 애들이 생깁니다. 얘네들은 두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좋은 케이스. 수능 전에 합격한 애들입니다. 놀러 가는 애들도 있고요. 이제 가는 애들 다 뺀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진짜 하위권입니다. 최하위권. 엄마가 안 키워서 못 가는 애들이랑 나는 안 본다 그래서 안 보고 수능 원서만 나오는 것만 기다리다가 핸드폰 밖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12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 13만 명이었는데 당연히 올해 재수생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올해 되게 지금 대학교들이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이유가 물수능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뭘 못 맞췄느냐? 최저를 못 맞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 시험 끝나면 장판지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배치표 있지 않습니까? 배치표가 발표가 됩니다. 3월달에. 발표가 되면 정시대 우리 30명 뽑겠다 딱 정해줘요. 우리 과는 정원이 50명인데 수시대 20명 뽑고 정시대 30명 뽑겠다. 그래놓고 20명 뽑는 배치표만 보시면 안 돼요. 며칠 있다가 수능 미충원 등록기간 끝나고 나면 이틀 동안 대학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네들 장난하는 게 바쁘십니다. 왜냐면 등록이 안 된 애들 인원수를 어디로 넘기는 겁니까? 정시 인원수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교들은 지금 입을 여기다 걸었습니다. 왜? 수시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다 받아봤더니 애들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최저를 못 맞죠. 왜? 좋은 학교는 최소한 뭡니까? 3개 과목을 다 겁니다. 4개 과목은 조금 부담이 가니까 3개 과목에서 2등급 또는 1.5등급 이내로 때렸는데 국어에서 애들이 오네. 인문계는 국어에서 대부분 작살이 났고요. 의외로 영수에서도 작살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한 문제, 두 문제.
수학 4점짜리 틀리면요 2등급이 아니라 쭉쭉 밀려버리죠. 3등급, 4등급으로 밀려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오히려 물수능은 다 좋은 게 아니라 누구만 좋은 겁니까? 대학만 좋은 거예요. 입시 기간에서도 굉장히 바빠져요. 차라리 수능이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그 입시 컨설턴트들이 뭡니다. 며칠 전에 보시죠. 입시 컨설턴트 컨설팅 받는 데만 150, 많게는 200, 300까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목이죠 지금. 그래서 유명한 입시 컨설턴트 막 이영국 수장 이런 분들은 요즘 안 돌아다니시죠. 그분이 지방으로 많이 순회를 하셨다. 수능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써도 그냥 이렇게 위에 애들이 잘 붙으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서울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울 안에서만 부총장이 부르는 데만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제 자기들이 남는 시간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재수생세무는 증가할 수 있게 됐고요. 영역별 시험자 수를 뭐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 외국어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면 뭐 국어 뭐 50만 명, 0.1%죠? 안 본 애들은 뭐냐? 와서 안 본 겁니다, 이거. 와서 안 보는데 이건 뭐 하는 애들이냐? 저기 따로 보는 한 2과목 정도만 필요한 애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업 공고 애들이 와서 보는 애들. 안 보는 애들 있습니다. 1교시 뭐 하냐? 가긴 가야 됩니다. 입시는 해서 따로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애들입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자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 수학은 93.9% 갑자기 확 떨어지죠? 여기 예체능 애들이 안 봅니다. 수학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난 내려가서 공부하겠다. 사탐 공부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국어랑 사탐에서 맞춰야 되니까 2과목에서 맞추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 영어는 97.6%. 영어가 의외로 2.4%나 빠지죠. 이게 뭐냐면 대안학교 있습니다. 대안학교 애들이 국어랑 사탐으로 맞추는 애들이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탐구 영역 더해보시면 응시주자 중에서는 100% 다 보죠. 그죠? 왜? 못 보든 잘하든 우선 여기서 다 맞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제2 외국어인데 60만 명이라고 치면 10만 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6천 명 10%밖에 안 들어오죠. 제2 외국어가 왜 중요한지 좀 이따 3분 정도만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회탐구 영역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저희가 어머니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2학년 중순만 되면 전화하셔서 사탐 선생님 바꿔달라고 한 다음에 무슨 과목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나옵니다. 언제부터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빠르면 2학년 여름방학부터 하시는데 이때는 그냥 인강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시냐? 3학년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사탐 같은 경우에는 자 가탐도 똑같습니다. 이과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탐은 좀 더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탐은. 특히 왜? 요거 이 풀을 보려면 어려워집니다. 가산점도 굉장히 커집니다. 요번에 자 문과는 언어였고요. 이과는 과학탐구에서 결정이 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언제부터? 1학년 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사탐은 약간 만만하죠. 그죠? 만만 우리말로 많이 써있고요. 대부분 한글로 읽으면 되고요. 보시면 되는데 얘는 왜 3학년 때부터 하셔도 늦지가 않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언어, 수학, 외국어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그 대신 3학년 때 시작하는 대신 1년을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시키면 인상 쓰죠. 너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아니야 엄마. 애들이 그러는데 거기 안 가도 된대. 엄마 좀만 더 있다 해도 돼.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해도 된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긴 됐습니다. 사탐은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무조건 2과목 2등급 이내, 1.5등급 이내입니다. 그러면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7%입니다. 2등급이 나오려면 몇 문제 틀려야 되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문제입니다. 모든 과목들이. 그 3문제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한 문제. 1등급 2과목 경제하고 사회문화가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선택 과목에서 둘 다 1등급이 몇 점으로 떨어졌냐면 50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점으로.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냐? 완전히 난리 나는 건데 10과목 중에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해 난이도 다 틀립니다. 실패 확률도 다 틀립니다. 선생님 매년 바뀌고요. 20문제고요. 2점, 3점입니다. 3점짜리 하나 틀렸거든요. 하나 틀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얘는 1등급이고 얘는 2등급입니다. 얘는 3점 틀렸고 얘는 2점 틀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틀렸으면 그냥 3등급으로 내려가는 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난 한 문제만 틀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탐이 왜 힘드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학년도에는 어떻게 한국사가 풀리면서 나머지 거기 있었던 3만 명의 한국사만 주장 참가했던 이 3만 명 중에 몇 프로요? 12%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명, 6,000명, 2등급 필요했던 애, 그 1등급 모든 과목의 1등급 애들이 얘네들이 한국사가 풀리면서 나머지 과목으로 분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도 공부하겠죠, 그렇죠? 걔네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사를 풀어주면서 다른 과목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히려 얘네들이 다 일로 들어가서 한 과목 정도는 경쟁에서 제외가 됐는데 얘네들이 풀리게 돼요. 오히려 이제 누가 힘드냐? 중위권이 힘듭니다. 상위권, 최상위권이 풀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면 서울로 입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서울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개 대학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결국 애들 대부분 다 1등급 1.5는 다 찍어줘야지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죠? 한 2만 명, 3만 이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2학년 겨울방학 때, 2학년 겨울방학이 되는 거죠. 그죠? 3학년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데 무조건 1년 계획 하셔야 됩니다. 엄마 요것만 듣고 나오는데 인강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다 듣는 사람 완강하시면 내가 핸드폰 사줄게 그래도 그거 안 됩니다. 제일 비싼 핸드폰, 그 당시에 나오는 제일 비싼 핸드폰 하고 싶은 거 다 사줄게 해도 못 나오는 게 메가스터디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 돈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완강률 3%밖에 안 떨어집니다. 각 과목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3% 한국사입니다. 그나마 3% 한국사는 뭡니까?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끝까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인강이 좀 힘들고요. 어딜 가서 들으시던 간에 될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들으시고요. 주 1회를 듣든 2회를 듣든 무조건 얘네들은 3학년 때부터 1년 단위로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최상위권도 최고 점수를 맞기 위해서 하는데 최하위권, 특히 중위권 대학 아니면 수도권 언저리 대학이라도 가려고 하는 애들이 수시로 잡을 때 두 과목을 2등급으로 맞추라고 그러면 어디서 맞출까요? 영수에서 맞출까요? 국어랑 사탐에서 맞출까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힘든 겁니다. 얘네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이거부터 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체능도 애들도 다 이걸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바탕 같은 경우에는 2가 인원수가 적은 걸 보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여기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 생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옛날에 배우셨을 때는 이걸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좀 많아지는데, 과학은 1학년 때부터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등장하고, 특히 뭐 물리학 이런 쪽들은. 자, 그 다음 보시면 제2외국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제2외국어 무조건 뭐라고 하는 그림 말씀있는데, 자, 보시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러시아어 보시면 대부분 1000명 단위대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한문이 갑자기 많아지죠. 그죠? 6,000명이 보는데, 근데 어디가 많습니까? 지금 제일 응시를 많이 하는 애들이 아랍어랑 기초 베트남어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가면요, 제가 5교시 시험 감독을 봤어요. 처음 수능 감독이라고 갔는데 5교시 애들 진짜 깔끔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한 줄 서기 운동을 합니다. 화장실 앞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들어가요. 왜 이렇게 화장실 왜 안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보면 화장실에서 안 들어가요. 딱 칸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앞에 한 명 있으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그 비율. 그 정도로 많은데 얘네들이 5교시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하는 짓이 시험지를 못 펼치게 돼 있으니까 저것만 마킹하게 돼. 시간 땅 하면 그때 펴야 되니까 피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피지도 않고 시험지도 안 주고 답안지만 나가줬는데 하는 짓이 수험표 적고 한 줄로 밉니다. 미는 이유 가르쳐 드릴까요? 아랍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축구할 때 많이 보죠? 왜 우리나라 대표팀이 왜 저기 중동 가서 축구할 때 보면 왜 뒤에 막 지렁이 그걸 그려가지고 막 써놨잖아요. 그죠? 애들 못 읽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밉니다. 한 줄로 다 똑같이. 몇만 명이? 12,000명이 27,000명이. 올해 왜 많았냐? 작년에 1등급 컷이 기초 베트남어 1등급 컷이 21점입니다. 2등급 10점대로 내려가요. 3등급 16점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올해 얘네들이 이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어디 올라간다? 나 1등급 될 수 있다는 게 27,000명이 왔고요. 올해 점수가 48점까지인가 40 몇 점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3등급부터는 점수가 10점입니다. 그리고 아랍어 같은 경우는 요번에 대박났죠. 그죠? 요번 점수 때 엄청 높았어요. 기초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내려가니까 얘네가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얘네가 떨어졌고요. 러시아어도 좀 그런데 900명밖에 응시는 안 했지만 올해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얘도 2등급, 3등급 것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료집에서 맨 끝장 한번 보시겠어요. 특히 인문계 선택하시는 어머니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몇 자연계 선택에서도 해줍니다.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겁니다. 2015학년도
제2기회 국어 반영대학 나옵니다. 문과 학생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 아이 맨 뒤입니다. 맨 뒤. 맨 뒤로 가시면 이게 나오는데 서울대만 빠져있죠? 그럼 서울대는 뭐냐? 필수입니다. 서울대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들어가든 말든 간에 봐야지만 넣어줍니다. 한국사 배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서울대는 가산점이 아닙니다. 감점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1, 2등급을 찍었을 땐 0점, 그리고 3등급이 나오면 마이너스 1점부터 해서 8, 9등급 같이 묶어서 많게는 몇 점까지 가냐? 마이너스 6점까지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6, 정시에서 마이너스 6점까지잖아요. 끝난 겁니다. 그냥 안녕입니다. 왜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나오냐? 넷째짜리까지 나옵니다. 표준 점수 더해가지고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해가지고 붙는 시험에서 6점이 깎였다. 안녕이죠. 빠이빠이죠. 그죠? 그게 이제 서울대학교고요. 나머지 올해부터 반영하는 대학교 다 들어가 있죠. 위에 학교들 보시면. 인문계 전 영역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한 과목 대체해준다고 합니까? 사탐한 과목을 대체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제가 바라바라해서 안 봐요 그러다 야 거기 가면 애들 깔끔해. 그리고 좋아. 보든 말든 간에 네가 4교시까지만 하고 나서 뭐 하면 돼? 시험 안 봐버리고 거기서 쓰고 나오고 싶으면 나와. 그 대신 애들은 깔끔해. 담배 연기 하나도 안 나. 남자애들은. 수능장 가서 담배 피면 선생님들이 다 잡을 것 같죠? 절대 안 잡습니다. 네. 괜히 야 너 왜 담배 피워? 그럼 애가 또 째려볼 거야. 이 새끼 왜 째려봐?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그날 제일 높은 도감독관 교장조차도 묵인해줍니다. 안 건드립니다. 왜냐면 소송 걸립니다. 얘는 잘못 건드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못 봤어요. 애들 여자애들 장난 아닙니다. 약간 흔들리죠? 약간 흔들리기입니다. 왜냐면 20개 깔기 때문에 이거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요. 1교시 때는 다 베테랑 거죠. 1교시 감독관은, 정감독관은. 약간 흔들면요, 교체 안 되면요, 뭐 하냐면 그 교통 밑에 뭐 집어넣느냐면 청테이프 있습니다. 그것 꺼내갖고 밑에 계속 바릅니다. 안 움직일 때까지. 됐어요, 될 때까지 해줍니다. 여자 선생님들 치마 입고 가지 마라, 뭐 어디 담그거나 화장품 냄새 나는 거 바르지 마라. 그 전날, 수능 전날 4시간 동안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애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 절대 못 잡습니다. 남자 학교를 장난 아닙니다, 애들. 한 명 피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1교시는 안 나다 4교시 정도 되면 막 날고 막 불납니다. 그 안에, 그 앞쪽에.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5교시 시험장은 뭐가 좋냐? 깔끔합니다. 할 말도 없고 그냥 5교시 시험을 안 보더라도 거기 가서 그냥 찍고만 오십니다. 그냥 4교시만 보고 저 포기원 쓸게요 그러면 절대 페널티 없습니다. 딱 4교시 점수만 나옵니다. 5교시 안 본 걸로 그냥 나오고요. 페널티 없고요. 만약에 애들 끝나는 애들 4교시 시험 보는 애들보다 40분 늦게 끝납니다. 40분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40분 늦게 끝나는데 그거 쭉 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탐 같은 경우에 충분히 실수, 가탐도 그렇고요. 한 문제 틀리면 한 등급씩 쭉쭉 내려가는데 요번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생활과 윤리, 그걸 딴 생활과 윤리를 45점짜리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만점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사회문화를 만점 맞을 줄 알았는데 제가 저한테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 두 과목을 들었는데 생활과 윤리를 만점을 받았고 맨날 만점 받던 사회문화를 4등급을 받아봤습니다. 야, 뭔데 이게 4등급인데? 시험 문제 봤잖아. 야, 6월 목표만 따도 시험에 이게 왜 30분 돼요? 했더니 하는 말이 몰라요. 그때까지만 다 맞은 줄 알았어요. 4교시가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한두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얘가 뭘로 봤냐? 아랍어를 가봤습니다. 4등급 들어갔는데 그래도 한 등급 들어서 시켰죠. 3등급 들어서 2등급 맞췄어요. 합으로 해서. 한 문제 충분히 대체해줍니다. 어머니 무조건 학생들한테 그리고 만약 내가 조금 더 시켜보겠다. 얘네들 점수가 높은 이유는 그겁니다. 서울대에서 감점 안 당하려고 하는 애들입니다. 특히 여기는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요 3개 과목은. 그러다 여기에서 집중을 많이 하고 여기는 걔네들도 불안한 겁니다. 괜히 공부 잘못했다가는 1등 못 맞으면 감점 2점, 3점 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점, 6점 나가게 되면 정시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소수점 4제짜리까지 하니까 원래 표준 점수 두 번째짜리까지만 나오는데 4제짜리까지 대학에서 다 빼놨어요. 그러니까 잘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교시는 꼭 보시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고요.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러시아어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러시아어도. 그리고 시중에 나온 책 중에서도요 다 맞힐 생각 안 하고 너무 찍기가 뭐 하면 한 30문제 중에 난 9번까지만 맞추겠다 생각하시면 옛날에 그 어머니들 중학교 1학년 때 그 영어 배우시던 거 생각나죠, 그죠? 가로 속에 들어갈 말, 애플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만 잘 맞춰주셔도 충분히 승산입니다. 나머지는 밀어주시면 됩니다. 번호대로 봐서 그날 당일 컨디션에 좌우해서 잘하면 2등급까지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대체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반영대학이 올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폐지설이 약간 들어가면서 교육부에서 좀 찝어놓은 겁니다. 좀 해라.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거고 대부분 보시면 비싼 대학들이죠. 그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들이 대부분 인문계 특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등급 학점 컷인데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방법. 원점수는 자기가 뭡니까? 만점 점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표준 점수는 이 과목들마다 편차가 조금씩 다 있죠. 그죠? 특히 사탐도 그렇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따로 주는 겁니다. 전체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크게 계산할 필요, 계산식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 소수는 4자리까지 떨어집니다. 학교들이 또 다른 학교들마다 조금씩 또 틀리게 계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대 좀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수능 시험 성적표에는 등급 나오고요, 표준 점수 나오고 백분이 나옵니다. 애들이 원점수는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건 학점 점수 EBS에서 올려놓은 걸 그대로 받아온 거고요. 이제 원점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필요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표준 점수 100분인데 학교들마다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뽑죠. 그죠? 대부분 모든 게 원점수로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등급으로 뽑고요, 표준 점수로 뽑고요, 100분위로 뽑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여기는 없는데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정시에서 따로 발표합니다. 특히 사탐하고 제2외국어는 왜? 아까 한 과목 대체해준다고 그랬죠, 어머니들. 그죠? 그 점수를 100분위로 해서 점수를 따로 주는 겁니다. 왜냐면 자 보시면 국어 A형만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어머니들. 자 1등급 컷이 97점이 표준 점수가 129점입니다. 그럼 1등급을 다 표준 점수 129점을 준다는 게 아니라 98점인 사람은 몇 점 받는 겁니까? 130점. 그죠? 그 다음 이제 100점 맞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3도에서 132점이 됩니다. 크게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서 중요하냐? 사탐 과목입니다. 제일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자 생활과윤리 한번 봐볼게요. 1등급 컷이 원점수 45점인데 표준 점수가 64입니다. 그럼 얘는 만점인 애는 몇 점 맞았을까요? 아까 걔는 표준 점수라면 69점입니다. 그럼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다른 대부분 다 비슷하고요. 경제 한번 봐볼까요? 만점 몇 점입니까? 1등급 컷이 50점입니다. 그죠? 표준 점수 얘는 64점밖에 못 막는 겁니다. 그럼 생활과 윤리 선택한 애랑 얘랑 더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랑 하면 몇 점 차이 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점 차이 나는 겁니다. 너무 크다. 이건 정시 결정 끝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국어는 똑같죠. 어차피 같이 A형, B형 뭐 이게 같은 계열마다 봤으니까. 그래서 뭘 준다? 얘네들이 대학에서 다 발표합니다.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100분위로 나눕니다. 얘 97%까지, 걔 97%까지 똑같이 점수 쳐주는 겁니다. 왜? 보상을 안 해주면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완전히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꼭 내가 뭐는 어렵다, 뭐는 쉽다, 이 과목이 쉽다 그렇게 선택하지 마시고요. 야 어차피 점수만 잘 맞으면 뭐다? 기본적으로 다 학교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 점수는. 그러니까 사탐 선택은 뭐다? 바탐 선택은 뭐다? 제일 학습량 적고 아이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 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저는 선택할래요. 자살행위입니다. 언제 배우고 언제 합니까? 그죠? 나 공부하면서 이거 따라서 갈게? 완전 자살골 넣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3월달부터 올해부터 바뀌었죠. 올해부터 모든 모의고사가 다 뭡니까? 전범위 모의고사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3학년에도 해서도 따라갈 수 있게끔 그 시기로 나누어서 내줬는데 그냥 3월달부터 전범위면 이제부터 중.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랑 틀립니다. 책도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틀리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점수들은 뭐 크게 뭐 중요한 게 2018년부터 또 바뀝니다. 또 개편안에 의해서 국어도 이제 통합해버리고요. 영어는 이제 당장 내년부터 올해부터 통합이 됐었죠, 그죠? 이 부분 뒤에서 이제 개편하는 거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한국사 필수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필수 과정으로 바뀌면서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현행은 10과목 중에 1개의 선택 과목, 최상위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문과, 이과, 공이 모두 다 보는 시험으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있었던 최상위권의 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에 가량 아이들이 다른 과목, 9개 과목으로 같이 경쟁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과목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엄청 어렵습니다. 올해 제가 가채점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사 시험 문제를 제가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 막 집어넣고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엄청 어려운데 올해 3년 전 시험 정도 나왔네 그랬는데 가채점 결과를 딱 봤더니 5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다. 에이 설마. 애들 근데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이 47점, 2등급이 44점, 3등급이 40점으로 꺾였어요. 애들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 이상 안 집어넣는 거예요. 특히 서울대 가라 이렇게. 뭐 50점이라고? 난 30 몇 점인데? 이렇게 되고 4등급 컷이 아마 32점에서 끊겼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만약에 올해 시험이요. 무작위별로 대학교 가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1학년 애들 보고 얘들 한번 풀어봐. 아니면 사과, 역사교육과 1학년 애들한테만 풀려가지고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었던 게 EBS 중에서도 진짜 애들이 싫어하는 것만 나왔습니다. 연도 외우고 아니면 막 조그만 막 사람 이름 외우고 단체 외우고 이걸로 내서 완전 망쳤는데 하여튼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올해 어떻게 됐냐. 이번에 1학년 애들이 모의고사 보고 있죠. 굉장히 쉽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저기 이런 말 좀 드리면 약간 이게 동네별로 조금 난이도가 좀 틀립니다. 아무래도 서울로 갈수록 중학교 시험도 거의 고등학교 시험처럼 나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밑에 저기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충청도의 한 시골 학교 중학교 수준 문제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1학년 모의고사 정확한 건 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하여튼 앞에 애들이 있잖아요. 2학년 애들이 얘네들이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보고 나면 대학교에서 그때부터 정해줄 겁니다. 왜? 아직까지 난이도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학년 때 모의고사,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실질적으로 덮어두셔야 됩니다. 3학년 때 들어가면 모든 전 과목의 모의고사의 레벨이 확 올라가거든요. 엄마 나 사탐 안 해도 돼. 왜? 나 서울에서 40점 맞았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중간고사 본걸로만 했는데 42점 맞았어. 진짜 쉽습니다. 영어로 국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3학년 3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제는 완전 갈라지죠. 실례로 영수 같은 경우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요. 1, 2등급 점수차가 그 시험이 어려워지면 1, 2등급은 거의 90점대 앞으로 놀고 3등급은 어디서 놉니까? 80점 초반에서 놀거나 중반에서 놀죠. 2등급, 3등급의 급과는 굉장히 큽니다. 점수차가. 한마디로 여기 7%까지 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외고. 그걸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쉬워져 보니까 얘네들이 급관차가 없어져 버리죠. 계속.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잡게 되는데 한국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굉장히 쉽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의 공무원 시험보다도 더 쉽게 출제되는 게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안 걸 것 같습니다. 그냥 자격시험입니다. 우리 학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사 1등급 이상이라고 걸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첫 시험이기 때문에. 2등급 이내. 그럼 등급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41점부터 50점까지가 1등급입니다. 한마디로 4문제까지는 틀리셔도 됩니다. 4문제 틀리면 안 되겠네요. 잘 틀려야 됩니다. 2점, 3점, 2점, 3점, 10점 깎이면 2등급 되는 거니까 3문제 정도 틀리셔도 된다는 겁니다. 3점짜리로 해도. 그러면 1등급 안에 들어가는